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챙겨야 될 일정이 꽤 많더라고요. 뭐 네. PC 물가지표라든지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 잭슨홀 컨퍼런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미국 시각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된 예정인 게 이제 PCE 물가 지수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주요 물가에 타겟팅하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이제 이번 주에 주택 관련한 지표들, 지난밤에도 신규 주택 판매와 관련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거의 뭐 금리 인상 구간에서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택시장의 부진한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는 실제 미국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주택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PC 물가지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 두 가지는 꼭 챙겨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지표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그 최근까지 반등하던 시장이 꺾였어요. 그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7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그렇게 달러 강세 기조가 좀 누그러지는 모습을 좀 실제로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두 번째는 금리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6월 중순 이제 저점 이후부터 8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를 좀 펼쳤었고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중순 구간이 3.5%대까지 갔다가 2.6%대까지 떨어졌고, 이제 지난주 말미에 3%를 다시 상회하는 이런 모습 좀 보이면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뭐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기조가 좀 더 강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성장주에게는 독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6월 저점부터 지난주까지 상승 랠리를 펼쳤던 뭐 빅테크라든지 또는 대형 기술주들 또는 뭐 저희가 플랫폼 업체들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내적으로 보면, 대외적인 요인 말고 이제 대내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거는, 그동안 실제 저희가 7월 그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유입됐던 가장 큰 기대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연준이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겠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페드 피봇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 실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지난 2, 3주 동안 여러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을 했어요. 근데 발언들을 했는데 실제 예상과 상당히 빗나가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외로 강경한 발언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래 이제 그 발언 나올 때마다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이제 지난주 말미에 이런 상황과 같이 엮이면서 좀 같이 덩달아서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페드 피벗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던데, 사실 2018년 당시가 옐런 때였었죠, 옐런 때. 그 2018년에는 페드 피벗 덕분에 시장이 하락했다가 또 급격하게 반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페드 피봇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뭐 페드 풋
또 네네, 이렇게 그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 시점과 현재 시점을 좀 비교해 놓은 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면 실제 2016년 당시에는 2016년 이제 연말에 처음으로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인상한 이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뭐 17년 말미부터 실제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조치를 단행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을 같이 좀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첫 번째는 2018년 당시에 양적 긴축하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 상황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네, 어떤 네네. 부분 그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림을 하나는 좀 바꿔서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이제 또 그 다음 하나는 그림이신 그 다음 그림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있기도 했었죠. 이제 이런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연준이 스탠스를 좀 강하게 바꾼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좀 다른 부분은 그런 대외적인 여건에서의 그런 충돌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당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하고 있는 2%에 거의 근접해서 네네. 움직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난 제가 6월 소비자 물가와 7월 소비자 물가를 좀 비교해 봤을 때 9.1에서 8.7로 소폭 둔화가 되긴 했었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장은 이 부분을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뭐 페드 피봇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연준 내부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누그러뜨리는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점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연준 위원들 뭐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이 중에 가장 매파적인 인사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예요. 그렇죠. 이분은 올 연말에 4%대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연말로 좀 돌아가 보면 이분이 얘기했던 게 내년에 3.5%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맨 비둘기파적이었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누군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발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감내해야 된다.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조절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긴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그런 기조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시장과 연준 사이에 가장 큰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괴리가 실제로는 이제 벌어지느냐 또는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시장의 또 변동성도 추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2016년부터 2018년 사이를 떠올려 보면 그때 물가가 안 오르는데 왜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맞습니다. 정도로 네. 그때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제는 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만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잭슨 홀 미팅에서 네. 과연 파월 의장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뭐 일단 그 우리나라 시각은 금요일 밤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금요일에서 토요일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마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잭슨 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8월 말에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은 주제로 해서 열리는 이제 경제 심포지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네네. 1978년부터 시작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미국 내 인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직접 네네.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한 해 가장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현안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7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9월 회의까지 그 중간에 브릿지 연결을 하는 게 이 8월 그쵸. 잭슨 홀 컨퍼런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기대 완화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향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좀 더 강경하게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 7월 그 FOMC 기자 회의 이후에 이제 나왔던 기자회견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네, 이제 다만 시장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는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다시 좀 봐야 될 게 저희가 9월부터 양적 긴축의 규모가 이제 정상 수준으로 이제 올라와요. 네네. 그러니까 매월 950억 달러. 그러니까 MBS 35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게 한 60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양적 긴축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남길지도 여러분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만 보자면은 워낙 그 인플레이션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을 누르겠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시장이 알고 있던 얘기를 할지 시장이 모르고 있던 얘기를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